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공기의 저항을 받는 물체 운동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 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되게 많이 다뤘죠. 그래서 중력장 내의 운동, 우리 연직 하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은 다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게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살짝 좀 써야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자유낙하인 경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고 저항력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다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저항력을 알아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항력은 KV 또는 여러분들 KV 제곱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K는 다 상수예요. 우리 요 K는 다 상수라고 해서 저항력은 주로 여러분들 속력에 비례하는 값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속력이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얘기해주고 자 K는 그냥 비례상수에 해당돼요.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저항력은 속력에만 의존하진 않죠. 왜냐하면 물체의 크기라든가 또는 모양 또는 우리 어떤 유체 점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공기의 저항력이 결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고요. 고려하지 않고 속력만 내가 고려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속력만. 자, 주로 이제 KV 제곱보다는 지금까지 기출냈던 문제들은 다 KV라고 하는 자, 저항력들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초기 속도가 0이에요. 초기 속도가 0이고 물체가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속력을 만약에 V라고 지금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오늘 저항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크기는 KV라고 할 거고요. 방향은 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mg, 위쪽 방향으로 KV라고 할 거고 자, 이 순간의 가속도를 내가 A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이 mg-kv가 되고 ma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식에서 mg는 변하지 않죠. mg는 변하지 않지만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계속 감소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가속도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가속도가 0이 되면 뭐랑 크기가 같은 거예요. mg하고 kv가 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0일 때 합력이 0이 되고 그때의 속도를 우리는 종단 속도 VT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표현해서 VT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자, VT. mg하고 kv가 같았을 때의 속력을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하고 종단 속도, 종단 속력 이거는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VT 종단 속도 K분의 mg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아니죠? 가속도가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하면 가속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VT 그래프로 잠깐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VT 그래프로 그리면 자, 직선으로 그려진 이 그래프는 얘는 공기가 없을 때의 우리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얼마로 일정할 거예요? 우리 자유낙하면 가속도가 G로 일정하죠. 그래서 자, 공기가 없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속력이 증가할수록 가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어요? 가속도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가속도가 감소합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자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자 이렇게 지수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속력은 어디에 접근하게 됩니다? 종단 속도에 접근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K분의
mg라고 하는 종단 속도로 속도는 접근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 물리적인 의미 해석하는 거 중요하니까 mg-kv는 ma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교 일단 해주시면 될 내용도 해당이 돼요. 자, 기출문제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대로 자유낙하입니다. 자, 공기의 저항력, 여러분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공기의 저항의 크기, KV라고 하는 지금 말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이때, 자,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자, 일단 이런 식은 여러분씩 기억하셔야 돼요. 자, mg-kv는 뭐였었고, 요게 우리가 R자임 MA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하는 식 표현해 줄 수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종단 속력이 있었죠? 자, VT라고 하는 종단 속도는 자, 우리 mg와 저항력이 같았을 때에 해당되는 속력에 해당돼서 k분의 mg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우리 종단 속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죠.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이 2분의 g가 되는 지점에서의 속력은 2분의 t입니다. vt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요거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mg-kv는 그대로 들어가셔야 되고, 자, m 곱하기 a가 얼마가 됐을 때 2분의 g가 됐을 때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속력이에요. 자, 그때 속력 V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여러분들 넘겨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2K분의 mg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만큼이네요. 여러분들, K분의 mg가 우리가 얼마였어요? VT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g가 될 때의 물체 속력은 종단 속도의 정확히 여러분들 절반이 해당이 되는 속력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구나? 2분의 t가 됩니다. 라고 하는, 기억이 여러분 맞는 내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에 이 물체의 속력 V가 종단 속력에 도달하기 전까지 V는 낙하 시간에 여러분들 정비례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이게 정비례죠? 근데 우리 저항력이 등장했을 때는 정비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휘어지는 자, 이런 그래프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비례상수 K가 일정할 때 M인 물체의 종단 속력은 질량이 2M인 물체의 종단 속력과 같습니다. 아니네요. 종단 속력은 무엇에 비례해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기억 1번을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저항이 있었을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우리 해석들을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해 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PT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연직 상방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위쪽으로 던졌는데요. 얘가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는 상황 좀 얘기할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어느 순간의 속력이 V1. 자, 최고점에서는 우리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는 속력이 잠깐이지만 0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속력을 V2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V2, 이거 물체 지금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상황 지금 그린 거예요. 자, 그럼 힘을 분석하면,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있겠죠? 그렇죠? 중력의 방향은 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존재할 거고, 대신 공기 저항력의 방향이 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해주면, 자, 중력은 늘 아래 방향으로 mg로 똑같아요. 하지만 공기 저항력의 방향은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 자, 최고점에서 잠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저항력이 얼마예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저항력 KV로 지금 설정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오고 있을 때는 저항력의 방향이 위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내려올 때의 상황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잠깐 만들어 볼게요.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방향과 저항력과 중력의 방향이 다 우리 아래쪽 운동 방향 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kv1은 마이너스 ma1입니다. 올라갈 때 어느 순간의 가속도를 지금 a1이라고 설정했어요. 또 최고점에서, 근데 최고점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mg밖에 없네요. 저항력이 0이었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는
ma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 최고점에서는 순간적인 가속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g랑 같습니다. 최고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공기저항력이 등장하면 등가속도 운동 아니라고 했죠? 우리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가속도는 변하게 됩니다. 또 내려올 때의 운동 방정식은 내려올 때는 자 아래쪽으로 mg, 위쪽 방향으로 kv2라고 하는 저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자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자 우리 자 움직이는 방향이죠. 그러면 위쪽 방향 계속 플러스를 하죠. 위쪽 방향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mg 플러스 kv2는 ma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여러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떤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자 위에 올라갈 때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했고 내려올 때의 가속도를 A2라고 설정했는데 자 여긴 둘 다 마이너스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둘이 더해지게 되지만 내려올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플러스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빼지게 되죠. 그럼 빼지면 여러분들 값이 작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자 위에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 가속도의 크기가 내려올 때 가속도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합력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올라갈 때 합력의 크기가 내려올 때 합력의 크기보다 당연히 더 커서 올라갈 때 가속도의 크기가 더 큰 값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우리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할 수 있냐면 가속도인데 얘는 마이너스 g, 우리 중력장 내의 운동에서 연직 상방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랑 똑같이 기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력을 고려하니까 가속도가 달라지죠.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 가속도의 크기는 내려올 때 가속도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올라갈 때 속력이 전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려올 때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내려올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점 감소가 돼요. 즉 올라갈 때도 가속도의 크기 감소하고 내려올 때도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동안 계속 가속도가 감소해요. 그럼 가속도가 감소하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자 요렇게 오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올 때, 자, 요 값, 우리 내려올 때도 요 속력은 어느 값으로 늘 접근하게 되냐면, 요 값이 우리는 VT라고 하는 종단 속도에 해당되고, 마이너스로 표현했으니까, 마이너스 K분의 mg라고 하는 값으로 접근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2가 0이 되면,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합력이 0이 되었을 때에 우리 속력을 종단 속력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요로와 그래프의 형태를 비교해 줄 수 있고요. 당연한 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최고점의 높이보다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최고점의 높이는 조금 올라가게 되는 특징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지고 특징들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그대로 우리 예비 검사 때 한번 또 나왔었던 기출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좀 전에 연직 상방 운동인데요. 공기 저항력이 좀 등장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공기 저항력.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보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상승할 때가 하강할 때보다 큽니다. 우리 좀 전에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 연결 우리 맞는 내용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최고점에서는 최고점은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어서 우리 저항력도 우리가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mg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다 맞아요. 디귿 보죠? 합력이 0이 되면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무슨 속력? 종단 속력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K분의 mg 맞아서요. 5번을 답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저항력이 등장할 때의 우리 상황들,
자, 두 가지 정리했어요. 자유낙하했을 때와 연직 상방으로 던졌을 때의 공기저항, 여기에 등장을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요거 조금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게 나중에 전자기에서 우리 RC 충전회로, 방전회로 다룰 때 이러한 스토리들이 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까지 우리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주고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가속도가 dt분의 dv에 해당돼요. 그래서 g-n분의 kv를 dt분의 dv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변수 분리해서 dt를 좌변으로 넘겨주고 좌변에 있는 얘는 우변으로 넘기면서 분모로 자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dt는 자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걸 적분합니다. 자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고 자 우리 초기에 자유낙하라고 했죠. 초기에 속력이 0이었어요. 자유낙하는 초기 속력이 0이죠. 그리고 V라고 하는 자 이렇게 적분해서 나온 결과가 자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거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서 자 우리 타우라고 이제 시상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요거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식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좀 보시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이게 값이 얼마 정도로 늘 정해져 있냐면 여기에 이게 0.37이라고 하는 값들로 여러분들 정해져 있어요. 0.37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그러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0.63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되도록 만들어진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t가 얼마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와요. 시간이 얼마일 때 늘 k분의 m일 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게 되죠. 그 시간을 시상수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상수로 정의하고 그거는 자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0.63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0.63이 되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자유낙하 시킨 다음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얼마큼 지나갔냐면 늘 k분의 m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때 속력은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종단 속도 최대값에 우리 몇 퍼센트? 63%예요. 즉 0.63 곱하기 k분의 mg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시상수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요 숫자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충전, RC 충전 방전회로 RL 자체 유도회로 할 때 우리 등장하는 관계식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유도되는 거는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 형태, 그러니까 요 우리 수식, 이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가 지금 어떤 함수? 야, 이렇게 해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공기저항력은 간단하게 자 이렇게 기출문제도 두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